400회라는 걸 최근에 저도 인식을 했습니다. 저도 좀 의아했습니다. 지금 99년 11월 첫 주부터 돌체 음악을 시작해서 오늘서만 1년 8개월 이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만은 지금 400회로 오늘 맞게 되고 또 우리 돌체 멤버들 위주로 해서 적절하게 이렇게 좀 음악회를 갖게 됐습니다. 사실 400회보다 저는 500회에 좀 비중을 두고 좀 큰 기획을 해서 이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요. 지난 전년도 300회 때는 뭐 시리즈를 이렇게 했었고, 사실 뭐 저도 사업 관계상 뭐해서 좀 챙기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400회까지 오는 동안은 진짜 너무 수고해 주신 이 열악한 공간이나마 또 와서 연주해 주신 연주자 여러분들, 그리고 돌체를 사랑해 주신 여러 관객 여러분들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조금 봉헌하신 분이 신동훈 하백님이시고요. 거기다 조금 더 봉헌 덜한 사람이 항상 하백님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세요. 아티스트 우선으로 해서 관객분들 거기에 조금 관여했다는 본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뭐 하백님이야 초창기부터 저희 돌체 음악회 저랑 고락을 같이 하면서 이렇게 키워오신 분입니다. 뭐 조금 한 4개월 텀이 있었죠. 거의 한 4개월. 오늘 400회 연주에 또 진행을 보시게 됐는데, 오늘 뭐 재밌게 우리 꾸며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심하게 모시겠습니다. 인사 말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김 사장님께서 뭐 방송하게 저를 갖다 칭찬해 주셨는데, 저는 거꾸로 김 사장한테 상당히 경의를 표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러모로 400회는 보통 횟수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김 사장 지금 말씀을 따라 첫째는 여기 협력해 주신 아티스트한테 저희들이 경의를 표하고, 그 다음에는 늘 이렇게 와주신 청중, 그 다음에 김 사장, 그 다음에 제가 조금 귀한 데 있다면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걸 말씀드리고, 오늘 400회 기념 이제 연주회가 되겠는데, 이게 가만 보시면요, 오늘 이 연주회 주실 피아노 곡에 네 사람의 작곡가가 나오는데, 도미니코 스카라티는 이태리 바로크 시대의 사람이죠. 그 다음에 베토벤은 미인 고전파, 소위 클래시시즘이라고 그러죠. 고전주의 그 대표하는 작곡가, 그러면 여러분 아시고, 또 세 번째 또 쇼팽 뭐인가면 낭만주의 시대의 작곡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히나스테이라, 아르헨티나 사람이죠. 히나스테이라는 20세기의 작곡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대해 말씀 좀 드리겠는데, 이 사람은 아르헨티나 여러 가지 민요라든가 전래에 전해져 오는 그런 걸 많이 기술해서 썼습니다만, 시기형 기법이라 이런 데도 많이 구사한 사람이어서 20세기에 우리 20세기 작곡가를 지금 현대라고 해서 맞겠는지 안 맞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도 현대 작곡가라는 통념을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네 사람이지만은 아주 그 대표적인 쭉 이렇게 현대에 대해서 오늘 뭐랄까 이 프로그램 이게 내용이 잘 구성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도미니코 스카라티 이 사람은요 1685년에 세상에 났는데, 이 해에 공교롭게도 바로 그때 유명한 세상이 다 같은 해에 났어요. 요한 세바스티안 바하, 그 다음에 게오르그 프리드리히 핸델하고 도미니코 스카라티, 이 세상이 다 같은 해에 났어요. 물론 저 세상 뜬 해는 좀 다릅니다. 제일 먼저 뜬 사람이 요한 세바스티안 바하고, 그 다음에 도미니코 스카라티가 7년 후에 세상 떴고,
그래 뭐 핸들은 9년 후에 있었겠죠. 근데 같은 해에 공교롭게 났다는 걸 좀 유의하시고요. 가만 보니까는 그 우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휘자가 뭐 보니까 어떤 해에 많이 나온 해가 있더라고요. 작곡가도 그렇고 지휘자도 그렇고. 이게 지금 겸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1927년생인데 뭐 어지간히 나이도 먹었어요. 먹었는데 뭐 하면서 벌써 80 가까이 되는가 나도 한심한데. 그런데 우리 27년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휘자가 무려 6명이나 네, 이거 여담입니다. 잠깐 말씀드릴게요. 영국의 콜린 데이비스, 그 다음에 독일의 쿠르트 마두르, 그 다음에 최근에 세상 뜬 가리 베르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 다음에 미하일 기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독일 사람인데 아르헨티나 가서 보냈는데, 그 다음에 헬베르트 브라운슈테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스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로스트로포비치. 이 6사람이 다 세계적인 사람인데, 저 같은 해입니다. 27년. 나는 뭘 했냐, 뭐 그런 얘기인데. 이게 가만 보니까 뭔가 이렇게 많이 남은 해가 있더라고요. 그걸 견성해서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 스카라티 이따 처음 들으신 분들은 여기 안 계시라고 생각하는데, 스카라티 이 피아노 곡을 들어봐도요, 나폴리 파락에서 이 사람의 아버지가 알레산드로 스카라티라는 사람인데, 나폴리 아파에 상당히 공헌이 많은 사람입니다. 나폴리 아파라는 그 이태리의 나폴리 아파, 그 다음에 로마 아파, 그 다음에 베네치아 아파, 이렇게 크게 세 아파가 있는데, 나폴리 아파는 오페라 그런데 많이 공연하는 그런 아파죠. 그 아버지가 거기에 기여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포르투갈, 스페인 이렇게 많이 전전해서 산 사람인데, 이 사람 음악 이제 들어보면요, 여기 피아노를 댄다면 오리지널은 물론 이 하프시코드, 이태리를 챔버로라고 그러죠. 하프시코드로 한 건데, 무려 소나타를 이 사람이 내 사진에서 조사를 해요. 555곡, 555 그렇게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이 단악절로 됐어요. 555곡이. 그런데 지금 여사님 피아노를 하죠. 그런 게인데, 가만 들어보면요, 모차르트가 근데 그 사람이 유네스코 음악 분과 위원장의 부위원장까지 한 사람인데, 그 사람 이름이 좀 까먹었어요. 이 사람이 조금 극수주의적인 이태리 사람인데, 하는 사람인데, 어느 정도 그 사람이 그 일리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독일 작곡가 가운데서 하이든하고 모차르트는 순수한 독일 작곡가라고 볼 수가 없다. 이태리 작곡가라. 그런 말이 있어요. 나도 그 약간 동감인데, 오늘 여러분 들으시오. 이게 모르고 들어서는 모차르트 음악이 아니까 이런 정도로 착각할 정도로 그런 게 많습니다. 물론 모차르트보다는 좀 세련이 덜 됐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모차르트가 이 사람이 직접 제자는 아닙니다만 이런 그 이태리 음악의 흐름을 많이 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차르트 그 음악은 여러분들 많이 아시니까 한번 이 사람 걸 들어보시오. 오늘 세 곡 하정인데 왼쪽 가면 조용히 나와요. 안단테 모데라토니까 조용히 나오고, 이게 원래 리피트 돼요. 반복돼요. 반복돼서 전부 다 보면 디스크에서 보니까 약 8분 가까이 가는데, 오늘 이제 윤현숙 씨한테 물어보니까 리피트 반복 안 하고 그대로 스트레이트 나가겠다고. 그러니까 한 3, 4분 정도 갈 겁니다. 그렇게 스로우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게 이제 A 마이너가 되겠는데, 이건 알레그로. 여기서부터 이제 모차르트 비슷한 그런 기분이 더 나타나요. 그다음에 소나타 또 마지막에 D 메이저, D 장조, 이것도 알레그로 빠르게 나오고. 그걸 그 정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곡, 오늘이요, 전체 이걸 연주하면 전체 네트로서 연주 시간이 50분 미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휴게를 안 두고 계속해서 나가요. 이건 또 오늘 연주해 주신 블레이어의 또 소원이 하니까는 그렇게 하시고요. 두 번째 건 이제 베토벤이. 이게 또 이 곡이 물건이라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베토벤이 피아노 소나타를 32곡 썼는데, 마지막에 세 곡, 특히 마지막 세 곡, 뭐인가 작품 109번하고, 오늘 게 110번, 그 다음 게 111번, 이렇게 되는데, 소나타 넘버에서는 109번이 30번이고, 오늘 연주해 주실 것이 31번, 그 다음에 마지막 게
32번 이렇게 돼. 소나타 남발. 그 세 개를 이렇게 작품 번호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말이죠. 여기서는 여러분 화끈한 걸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조금 화끈한 음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바꾸고 말하자면 베토벤이 중기시대에 막 투쟁하고 승리를 얻고 이런 투지는 간데운데 없어지고 이걸 이 시기의 베토벤의 음악은 뭐인가 하면 후기의 작품인데 그 사람이 전기, 중기, 후기 혹은 제1기, 제2기, 제3기 이렇게 두려치 나누고 있는데 이건 3기에 속하는 작품이에요. 3기에 속한 대체로 베토벤이 그 경향을 말하자면 제1기는 뭐인가 하면 하이든, 선배인 하이든이나 모차르트 그 영향을 좀 받은 음악이고 제2기는 독창적인 게 막 솟아오를 때인데 그건 투쟁하고 마지막 승리를 얻고 마지막 교향곡에서 운명의 경험이라든가 또 피아노 소나타에서는 열정이라든가 바르트 슈타인이라든가 그런 게 중기에 속하는데 이런 경우 말기에 와서는 어떤가 하면 변화사진도 그렇고 피아노 소나타도 그렇고 여러분 해탈이란 말 아시죠? 해탈 불교에서 쓰는 말인데 그건 뭐인가 하면 미호 여기 미호이랑 뭘 했으면 참 좋겠느냐 이게 뭐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데서 비로소 깨닫고 마음의 안정 얻고 이제 그걸 해탈이라고 그러는데 불교에서 아니면 또 달관이라는 말이 있어요. 달관은 뭐인가 하면 높은 데서 이렇게 보통해가지고 세속 갖다가 아래 내려봐도 오는 이게 무슨 말기 작품은 뭐인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109번이나 110번이나 111번이나 다 우리가 들어보면 이 사람이 베토벤 중기의 젊은 시대에 그런 막 투쟁 같은 건 다 간접되었고 달관, 해탈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르시는 분들은 좀 실력이 오기 때문에 조금 이해하기 힘들지만 베토벤은 사람이 정말 57년에도 생애 동안 이건 51세 때 쓴 건데 57년 때 그 사람이 다 결혼 애인하고 이렇게 뭘 하면서도 결혼도 못했죠. 그 다음에 자살까지 하려고 이렇게 한 사람이 마지막에 귀까지 먹고 그러니까 베토벤이 무슨 죄가 있다고 하느님이 그 사람한테 그런 벌을 줬는지 우리가 의심갈 정도로 미안할 정도로 베토벤이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인데 마지막에는 이래 말하자면 해탈, 단관 그런 견지에 쏟아야 쓴 게 바로 그 가운데 한 곡 이겁니다. 그렇지만 화끈한 데는 없어요. 화끈한 데는 없는데 그만큼 깊이가 있고 참 이렇게 그렇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서 1악장, 2악장, 3악장인데 2악장이 조금 활발해요. 그 2박장, 4분의 2박장다만 조금 짧아요. 2분 넘내간데 2악장. 그게 스케르토 형식이 약간 활발하고 1악장도 이렇게 조용히 점잖게 나가고 3악장이에요. 처음에 서지 부분이랄까 도입부랄까 그게 슬로우 나가고 후가 여러분 후가 아시죠? 후가 형식 나가는데 꽤 긴데 거기서부터 이제 진가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후가가 점점 밀도를 이렇게 밀도 있게 나가면서 이제 긋어내는데 그렇죠. 후가는 이태리어는 무슨 말인가 도망간단 말이에요. 도망. 영어로 퓨지티브란 말 있지 않습니까? 도망자라고 옛날에 TV 시리즈인데 그 퓨지티브라고 그게 다 거기서 나오는 후가는 도망간 왜 그러면 도망간다는 게 이런 음악 용어에 썼는가? 이거 이따 보시면 이제 저음을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오른쪽 손이 그거 모강해서 할 때 이건 또 딴 데를 나가요. 이 도망친 것처럼. 그게 이제 대입법적으로 잘 이렇게 맞아 들어가야 합니다.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작곡 기법에서 후가 기법이 제일 어려운 기법이라고요. 바하의 독가파 후가 그런 유명한 그런 곡 있죠. 바하가 이제 후가의 대가인데 베토벤도 바하를 숭배했기 때문에 이 사람 거기도 후가를 쓴 게 많은데 오늘도 그 곡 하나 꼭 후가를 여러분 열심히 들으실 필요 있고 그 다음에 쇼팽 세 번째 거 쇼팽 건 이제 이 사람이 마두르카를요 58곡 썼는데 거기 작품 번호가 다 다릅니다. 근데 오늘 들으실 거는 거기서 작품 번호 33에 4곡인데 3번하고 4번 이렇게 되는데 이 마두르카는 뭐인가 하면 폴란드의 마두르라는 지방인데 거기 농민들 그
무도곡이라고 충곡 그걸 마두르카라는데 그러니까 이건 농민들 소박한 농민들 곡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폴란드의 민속적인 무도 대표적인 두 개인데 폴로네이즈하고 마두르카인데 폴로네이즈 뭐인가 국가 의식이라든가 좀 전변대 의리의리한데 그런 데서 하는 무곡이고 마두르카는 농민들 소박한 무곡이지만 이 무곡을 그대로 딴 건 아니라고요. 이 쇼팽이 이 마두르카를 58곡이나 썼는데 어린 시대부터 시작해서 자기 죽음의 병상에 있을 때까지도 계속해서 마두르카 평생 썼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자기 모구의 그걸 아마 사랑했던 건 했는데 이 단순한 이 농민들 춤이 아닙니다. 아니고 쇼팽이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자기 창의적인 일에서 훨씬 예술적으로 승화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마지막 곡 히나스테라 아르베르토 히나스테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여기 있으면 1916년에 나서 1983년에 세상 뜬 아르헨틴 유명한 작곡가인데 이 사람 제자가 누군가 아스토르 피아소라라고 요새 많이 하죠. 피아소라도 이 사람 제자예요. 이 사람 스승입니다. 스승이고 그래서 중남미에서 대표적인 작곡가를 보자면 멕시코에서요 카를로스 체베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차베스라는 사람 그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브라질에 가서 에이톨 빌라 로보스라는 사람이 있고 아르헨티나의 두 사람이 뽑자면 이 사람이 히나스테르하고 피아소라 이렇게 있고 이 중남미를 대표하는 작곡가로 생각하면 될 겁니다. 이 사람께요 세 가지 이 선곡인데 이게 스페니쉬 돼서 스페니쉬를 여기 뭘 했기 때문에 나도 스페니쉬 모르니까 사진 조사해 보니까 첫 번째 곡은요 영어로 적혀 있는 그걸 해설 그걸 되는데 첫 번째 곡은 이렇게 되어 있다. Dance of an old cow herd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는 지식 한돈에서 해서 직역하자면 늙은 카우 허드라는 게 소를 모는 이런 소머리 카우보이 비슷한 그런 거죠. 늙은 소머리꾼의 춤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이 늙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따 들으시면 아시죠. 뭐 처진 그런 게 아니고 꽤 거칠고 활발해요. 두 번째 곡은요 영어로 말하자면 Dance of a Graceful Girl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아한 아가씨의 춤이라 이런 뜻이겠죠. 이건 전작에 나고 그야말로 좀 우아하게 나옵니다. 세 번째 게 이게 화끈하다고. 세 번째 게 뭐니까 뭐 영어로 번역하니까 Dance of Mischievous Gorgeous 이렇게 나왔어요. 고차스라는 게 뭐니까 뭐 고차가 그렇죠. 고차는 뭐니까 뭐 북미에서는 아메리카에서는 카우보이라고 하는데 남미에서 솔길에서는 고차를 하는 겁니다. 그 스페니쉬가 뭐인데 가우차요. 그래서 이게 뭐인가 뭐 장난기가 있는 미스치바스를 영어를 번역하자면 장난기가 있다든가 혹은 해롭다든가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해롭다는 것은 장난기가 있는 이렇게 해석하니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장난기가 있는 카우보이의 춤이라 이래서 이게 화끈하다고. 오늘 마지막 곡으로 아주 화끈한 거칠고 말이야. 뭐 이렇게 나온다. 그럼 우리 계속해서 이거 듣도록 합시다.